그 사랑이라는 게, 에리 프롬은 그 인간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일단, 사랑의 기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랑을 논하기 전에 인간에 대해서 논하거든요. 그러면 인간을 어떻게 에리 프롬은 이해를 하느냐. 인간이 태어날 때 자연과 분리된 상태로 태어난다. 원래 인간은 자연이었다. 근데 자연이가 분리됐다. 예. 서다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연과 분리됐다. 왜? 이성을 가짐으로써. 다른 동물과 다르게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연하고 분리된 상태라고 느끼게 됐다. 그래서 자연과 분리된 상태 때문에 불안을 느낀다. 불안함을 느낀다. 예, 자기가 자연하고 분리돼서 원래 자연처럼 살아야 되는데 자연과 다르게 산다. 그러면서 불안을 느낀다. 이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성이 어떤 그 신이 주신 선물과 같은 걸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이성 때문에 그 자연에 대해서 아주 작은 존재로 무력감을 느끼고, 그리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자연과 분리된였다고 이성이 깨달은 거를 이제 그러면서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사랑을 하게 되고, 사람들하고 같이 공동체를 만들고, 뭐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사랑을 하고 공동체를 만들고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뭐 언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막 발표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개떼로 같이 같은 생각 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현상도 지금 막 광우병 뭐 그 틀포티들 막 선동당하고 막 그 지랄하는 것도 그런 인간들이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됨으로써 안정감을 느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 서로 이제 뭉치려고 그런다. 예. 그런 자연과의 분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의 기술의 그 처음에 보면은 참 인상적인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도 좀 이거는 이 처음에 서두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친밀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친밀감.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 젊었을 때 연애할 때 그 느꼈던 아마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들은 서로 미치도록 좋아하는 상태, 즉 강렬한 사랑의 열병을 사랑의 강도에 대한 증거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너무 사람을 좋아해서 매일 보고 싶고 막 그런 상태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연애할 때 느껴보셨죠? 뭐 지금 당장 밤에 달려가서 뭐 보고 싶고 막 그런 상태를 정말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것은 그들이 이전에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드러내는 증거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외로웠기 때문에 개난리 치는 거지, 그게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건 아니다. 요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해도 맞아요. 예, 제가 맞습니다. 제가 옛날에 연애했을 때 그 개난리를 친 사랑은 금방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랑한다고 개난리 치고 난리 부르스 떠는 거는 초반부터 개 지랄 난리치고 그런 게 사랑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건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또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에리 프롬이 이 인간의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몇 부분 발췌한 것만 좀 보여드릴게요. 정말 제가 이렇게 강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뭔 얘기인지 모를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예. 자, 이런 게 나와요. 이제 내가 대표적인 예로 이제 저작권이 있으니까 몇 군데만 뽑아본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양극단에 존재하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하나로 결합하려는 욕망. 예. 원래 남성과 여성은 하나였으나 둘로 갈라졌고, 그때부터 남성은 잃어버린 자신의 여성적 부분을 찾아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니까 어쨌든간 원래 남자 여자는 이렇게 원래 한 몸이었는데 분리가 된 거다. 그래서 둘이 서로 짝으로 찾으려고 그런 사랑 같은 거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예, 이 부분에서 내가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렇게 나는 이해했어. 근데 요거 한번 봅시다. 심리적인 면에서도 인간은 남녀를 불문하고 양성적이다. 양성적. 역시 남녀는 모두가 물질과 정신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그것을 파고드는 원리는 내면에 품고 있다. 이게 뭔 개소리야? 알아듣겠어요? 남녀는 모두 물질과 정신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그것을 파고드는 원리를 내면에 품고 있다.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나는. 그래서 남성이 자신의 여성적 극성과 남성적 극성을 결합해 하나가 되게 하는 경우에만 내변에서 합의를 이루어내듯이 여성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결국 이런 양극성이 모든 창조의 기초다. 이게 뭔 개소리입니까?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베스트셀러라는 게 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이걸 봐서 이게 뭔 개소리야 이게. 예? 그래서 나는 이거 책을 이거 누가 이거 뭐가 재밌다는 거지? 이거 뭐 어쩌자는 거야 이게? 양성이 뭐 어쩌가? 그러니까 양성적이라는 거는 뭐 대충 알겠어. 내 안에 남성성도 있고 여성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쩌자고.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내면의 합의를 이뤄내야 되는데, 그래서 내 안에 양성성하고 여성성하고 남성성이 있는데 그거 합쳐? 뭐 어떻게 합쳐? 뭐 그게 밀가루 반죽이야 뭐야? 그래가지고 계속 내가 무슨 소리야? 다음 페이지 읽어보면 뭐 나오겠지? 그러고 막 찾아봐요. 그러면 또 개소리. 뭐야 이거? 또 개소리야. 이게 도대체 뭔 소리? 이거 뭔 소리야 이게? 그래서 내가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AI에.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 물어봤더니 남성도 여성 호르몬을 가지고 있고 여성도 남성 호르몬을 가지고 있대요. 예, 맞죠? 그거는 이 책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양성적이라는 말은 성소수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남성적 성향도 있고 여성적 성향도 있다. 감성적인 부분과 무슨 일성적 논리적인 부분이 있다. 이거 여기까지 말아요. 근데 이게 그럼 궁극적으로 이게 뭔 얘기야? 라고 물어봤더니 이 얘기예요. 이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까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단순히 이성을 찾아 헤매는 것을 넘어서 내 안에 있는 다른 성향을 인정하고 스스로 온전한 균형을 잡는 것이 성숙의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소리의 얘기예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이성을 찾지 마라. 이 얘기하자는 얘기를 이렇게 남성성, 여성성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거 읽고 이 결론을 도출해낼 수가 있냐고요. 예? 그럼 일반인들이 이 책을 읽으면 이 결론을 도출해낼 수가 있어요? 나야 AI 찾아서 이렇게 하는 거지. 뭔 소리.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공부하던 가닥이 있으니까 이 책을 보고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는 버릇이 있으니까 이렇게 찾아보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이 이렇게 찾아보겠냐 그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부르면 내가 계속 물어봤어요. 야, 그럼 뭐야? 그럼 내 안에 있는 다른 성향을 인정하고 균형을 잡는다는 게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랬더니 맞대요.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혼자서도 정신적으로 온전하고 자립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래요. 그럼 나 지금 혼자서 잘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이성을 만난다 그거예요. 예?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부족한 어떤 나의 결핍 이런 걸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도구로 제일 만나서 그걸 채운다 그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의존이다.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다. 그 사람한테 의존하는 거다.
정말로 사랑을 실천하려면 나 혼자서 그냥 행복해야 된다. 내 혼자서 그냥 자유롭게 고독감 없이 그걸 즐기고 행복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성성의 균형이. 이걸 도출해낼 수 있겠냐고요. 또 봅시다. 그게 독신주의를 뜻하는 게 아니다. 예. 상대방을 한 인간으로서 온전하게 바라보고 내가 혼자서 또 만족감을 느끼고 잘 사는 사람이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다. 내가 부족하고 너무 외로워서 다른 사람을 찾으면 그건 의존이 된다. 그 사람을 착취하는 게 된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요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서도 이미 완벽한 균형 잡힌 존재가 된 후에 다른 온전한 상태를 만난다. 예. 그래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 또 보겠습니다. 또 질문을 해봤어요. 그러면 혼자서 잘 산다는 게 다시 사랑할 준비로 돌아와서 혼자서도 잘 산다는 의미가 뭐야? 여자한테 껄떡대지 말라는 얘기야? 그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현실적인 비유로 잘 했대요. 잘 해석했대요. 예, 쉽게 말해서 외롭다고 아무한테나 껄떡대지 마라. 예, 네 외로움을 채워줄 땜빵용 대상을 필사적으로 찾아 헤매지 마라. 예, 저 목말라서 흙탕물 마시지 않는다. 예, 사람이 너무 외로우면 예, 됨됨이나 성격을 보는 게 아니라 외로움을 해결해줄 도구로 보게 된다. 그래서 외롭다고 아무한테나 껄떡대가지고 뭐 그러지 마라. 그래서 흔히 말하는 금사빠,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 예, 그래서 아무한테나 뭐 이렇게 껄떡대가지고 금세 사랑에 빠지고 막 모텔 가고 막 그날이 치는 사람들이 좀 바로 이 외로움에 취해서 그런 행동이 나온다 그거예요. 예. 그래서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은 내면이 이미 단단하기 때문에 아무나 만나서 감정을 낭비하지 않고 진짜 괜찮은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자신을 기다릴 줄 안다. 이게 좀 너무 완벽주의적 성향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좀 껄떡대면서 자기 짝을 찾는데 도대체 어떻게 진짜 괜찮은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자신을 지키며 기다리다가 늙어 죽던데. 어쨌든 노총각 노처녀들이 이게 너무 완벽주의적인 것 같기도 해요. 또 그리고 혼자서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그러는 사람 있으면은 막 집착을 하고 막 그러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거죠. 너 왜 어디 갔냐? 예? 어디서 뻘짓거리 하냐? 이 쌍놈 새끼야. 뭐 이렇게 된다 그거예요. 근데 혼자서 잘 이게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사랑 상대를 만나도 좀 그 여유가 있고 상대방을 좀 이해하게 된다. 예, 그거예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또 보면 이제 부성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1956년에 이 부분도 한참 내가 좀 보다가 부성애, 그러니까 모성애랑 부성애를 얘기를 해요. 근데 부성애는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아니 보통 부성애도 아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내 말을 못 들으면 안 듣고 그러면 아들을 안 사랑한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모성애는 무조건적 사랑이고 근데 아니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한참 생각하다가 이 책이 나올 때 1956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의 시대상은 지금하고 좀 틀려요. 예. 전적으로 애들을 어머니가 돌보고 남자는 바깥일을 하고 뭐 그러는 시대였어요. 그러는 시대에서 부성애를 해석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한참 고민하다가 찾아보니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약간 틀려요. 지금의 부성애하고는 느낌이 다른 부성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좀 틀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제 사랑, 예. 어떤 사람이 오직 한 사람만 사랑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모두 무관심하다면 그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공생적 애착이다. 확대된 이기주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어떤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 이 둘만 만나고 다른 사람들이 단절되거나 이런 경우를 갑자기 친구를 싹 안 만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아예 그냥 여자친구한테만 돈 왕창 쓰고 여기 와서는 얻어 처먹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만약에 그런 유의 사람이면 그 자체가 이 둘이서 사랑하는 것 자체가 사랑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살다 보면 그런 족 같은 새끼들 있잖아요. 여자친구한테 돈 졸라 쓰고, 예? 돈 졸라 쓰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와서는 돈 없다고 얻어 처먹고, 그런 병신 같은 새끼를 내가 그 여자가 돼서 만났어. 그럼 얘가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남편이 연애할 때 그런 거 같다 그러면 이혼하셔야 돼요, 지금. 예. 당장. 그 족같은 놈이라는 얘기예요. 에리 프롬은 그런 놈은 족같은 놈이다. 사랑이 아니다, 그게. 지가 필요해서 소유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다. 그 사람은 사랑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예. 혹시 그런 사람을 만나고 있다 그러면 갖다 버려야 된다, 그거예요. 예. 어쨌든, 예. 사랑은 특정한 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다. 세계 전체와 맺는 관계다. 한 사람만 사랑한 확대된 이기주의다. 예. 이기주의고, 그놈 자체가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너무 사랑해서 친구들한테는 막 존나 인색하게 존나 얻어쳐먹고, 여기서 이게 사랑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친구들한테는 존나 얻어쳐먹고 나한테 와서 돈 다 쓰는구나? 너무 좋아.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예. 이게 왜냐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인성이라는 거예요. 인성.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정말 인성이 좋아서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하고 사귀고 있다면 헤어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놈은 여자를 소유하려고 투자, 어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한 거예요. 예, 어쨌든, 예. 자, 또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랑하는 능력이 있는, 채워져 있는 사람은 내 연인을 사랑하고 타인도 보살필 줄 안다는 얘기죠.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또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당신을 통해 세상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딱 보고 갔다가 뭐야? 그러면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고 그러면은,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예. 사람이 특정의 안에만 갇혀있는 폐쇄적인 게 세계 전체를,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야, 그럼 다 오는 여자 받아주고 가는 여자 잡지 말고 다 받아주라는 얘기가 뭐야?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이 사람의 생각이 뭔지. 그래서 예, 어쨌든간 그래서 그럼 내가 질문했어요. 그러면 생각해봐.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데 이 남자는 인기가 많아서 다른 여자도 이 남자를 좋아해. 그러면 이 남자는 이 여자를 사귀고 있는데 이 여자 이 여자도 좋아해야 된다는 얘기야? 예?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에리 프롬은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하고 사귀고 있는데 다른 여자가 자기를 좋아하면, 예, 그거를 받아들이는 놈은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쁜 놈이라고. 예. 가짜 사람. 자기의 인기를 과시하려고 모두를 모두 다른 사람의 여자들을 모두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인기가 많다고 그래서 이 여자 저 여자 다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이런 사람은 사랑하는 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용한다고 보는 거예요. 예. 이기적인 거다 그러죠.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사랑하지 못할, 책임지지 못할 관계는 쳐내야 된다 그거예요. 예. 그래서, 예. 여자가 이제 그런 상황에 질투를 하게 되면 그 질투도 당연한 권리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질문을 해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선을 그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또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최근에는 남사친, 여사친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이는 아닌데 이성을 친구로 두는 경우도 꽤 많다. 그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내가 질문을 했어요. 보통 이런 경우는 한쪽이 다른 한쪽을 좋아하는 경우.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남사친, 여사친은 말이 남사친, 여사친이지 보통 이런 경우가 제일 많아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서 이거를 남자가 친구로라도 이끌어 가겠다. 이 관계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여자가 남자를 좋아해서 이 관계를 친구로 이끌어 가겠다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남자, 어쨌든 간 그래요. 내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남사친, 여사친이란 말인데 사랑하는 사이는 아닌데 이성을 친구로, 보통 이런 경우 한쪽이 다른 한쪽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은 이 사람의 지속적인 관심을 즐기고 있는 경우지. 이런 경우 LA 프로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를, 그런 관계는 세디즘적 공생이라고, 시장지향적 태도, 세디즘적인 공생관계다. 네, 착취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는 감정적 착취. 예. 만약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안 좋아해, 이 사람을. 이성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아. 근데 이 여자는 날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런데도 그걸 즐기면서 관계를 이끌어 나가. 그거는 세디즘적 착취, 공생적, 감정적 착취 관계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끊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프롬은 소유욕의 가짜 이름이다. 예. 그래서 이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그냥 어떻게든 곁에 두고 싶어 하는 욕망일 뿐이다. 예. 그래서 그런 거는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는 말이에요. 그죠? 맞는 말이죠. 예, 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LA 프롬이 말하는 존경과 책임. 그러니까 LA 프롬은 사람을 존경하고 책임져야 된다. 감정에 대해서. 예. 상대방이 나를 친구가 아닌 이성으로 원하고 있다면 얘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뻔히 안 돼. 얘 그냥 내 친구야. 이렇게 말하면서 데리고 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단호하고 상대방의 영혼을 보호해줘야 된다. 인간으로서. 그게 책임이다. 그래가지고 상대가 나 때문에 마음 졸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 말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단호하고 투명한, 예, 인간관계의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예. 그래서 프롬은 사랑은 주는 것이다. 받는 게 아니다. 예. 상대방의 에너지를 받아먹이며 나의 외로움이나 자존감을 채우는 그런 관계는 사랑이 아니다. 예. 어쨌든 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럼 책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저렇게 애매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면 어쩌라는 거야? 그랬더니, 예. 왜 이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지? 라고 하면, 예. 연애 지침서가 아니라 인문 철학서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예요. 예.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요 문장 가지고 요렇게 많은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예? 이게 물어보고 뭐 그러니까 찾아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 문장 하나, 요 딸랑 요 문장, 예? 내가 진정으로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 내가 누군가에게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 안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당신을 통해 세상을 사랑하고. 요 문장 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설명한 내용을 유추해낼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예? 누가? 그래서 내가 이게 진짜 왜 베스트셀러인지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찾아가면서 공부해야 되는데 누가 이걸 읽고, 나 아직 모르겠어요. 내가 뒷부분은 안 읽어서 그런지 반 정도 읽었거든요. 예? 또 보겠습니다.
독자가 스스로 고뇌하고 실천. 아니 씨발 이거 가지고 언제 고뇌하고 지랄이야. 아 근데 씨발 방송하고 슈퍼챗도 받아야 되고 할 일 졸라 많은데. 예? 할 일 졸라 많은데 이거 하고 하루 종일 이거 생각하고 있겠어? 아, 넷플릭스도 봐야 되고 영숙이 똥오줌도 얘 산책도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그래가지고 내가 이상한 거야 이 책이. 예. 또 보겠습니다. 언제 고뇌하고 지랄하고 있어 이거를. 자 그래서 내가 또 그 에리 프롬한테 한번 질문해봤습니다. 그럼 에리 프롬은 이런 남사친 여사친 관계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냐? 예? 그랬더니 가능하대. 형제라는 게 있어요. 이 글 책이 읽다 보면 형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녀간의 사랑 말고 형제라는 그거를 설명을 합니다. 형제라는 건 뭐냐? 형제 내가 내 친동생 이런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형제로서 다 사랑한다 그거예요. 예, 형제. 뭐 어떤 배려 같은 거, 뭐 그런 거겠죠. 인간이 보통 가질 수 있는 인간에 대한 배려라든지 누군가 돕고 싶다 이런 거라든지 이런 그 욕망 이런 거를 뭐 형제라고 그러겠죠. 이거는 뭐 쉽겠죠. 근데 에리 프롬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든지 남녀간의 친구가 될 수가 있다라고 형제로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질문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남녀간의 친구는 회사나 어떤 공동체 속에서 만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생각해라고 했더니 네. 질문자님의 통찰이 현실적으로 100번 맞대. 그러니까 내가 통찰이 존나 좋대요. AI가. 너 진짜 나보고 똑똑한 사람이래. 이상적인 인류애적 우정이 현실 세계에서 안전하게 작동하려면 회사나 공동체 같은 울타리가 있어야지. 예. 이 공동체는 그 사적 욕망 이런 게 없다 그거예요. 그게 공동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만나기 때문에. 예. 이제 단둘이 만약에 괜히 어떤 지나가는 여자를 갖다가 지나가는 여자 이쁘다고 그래서 야 우리 너 이쁜데 친구로 지냅시다. 이렇게는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이쁜 여자가 어떤 우연찮게 우리 회사에 와가지고 내 옆에서 다른 일을 같이 하게 됐어. 이런 거는 친구가 가능한데 지나가는 이쁜 여자를 데려다가 야 나 우리 친구로 지내자 이래가지고 친구로 되는데 좀 어렵다. 예, 이런 전 개인적인 생각인데 AI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예. 울타리 이런 그 공동체나 그런 울타리가 없으면 그럼 어떤 공통적인 어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적인 감정으로만 대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성애적 사랑이라는 얘기를 또 합니다. 예. 근데 여기서부터는 좀 나중에 얘기합시다. 아유 목 아프네. 예. 어쨌든 여기서 성애적 사랑부터는 제가 또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다음에 방송을 할게요. 예. 어쨌든 뭐 재밌습니까? 이게 베스트셀러예요. 어쨌든 예. 네. 성애적 사랑이라는 건 이제 본격적인 사랑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근데 그러니까 남녀간의 사랑, 로맨틱 러브를 성애적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로맨틱 러브. 예,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뭐 나중에 제가 지금 오늘 좀 방송 시간이 1시간 20분이나 됐으니까 많이 채웠죠, 방송 분량. 그래서 다음에 얘기하기로 합시다. 예. 어쨌든 예. 어떻게 이게 사회 기술인데 어렵습니다. 예. 한번 읽고 싶으신 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리고 이게 제가 다 읽은 다음에 그리고 제가 읽은 거 이거 경매 제 손때가 묻은 거 이거 경매 붙일 거거든요. 그때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광고 좀 하나 할게요. 예, 광고 좀 한번 하겠습니다. 보면 제 방송에 모든 그 영상에는
그 그럼에도 여기 쿠팡 링크가 있거든요. 예. 이 쿠팡 링크, 첫 댓글에 쿠팡 링크가 있는데, 이 쿠팡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저한테 좀 사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제가 예, 살아가는데 좀 도움이 되니까 좀 도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모든 영상을 보면 첫 댓글에 쿠팡 링크가 있습니다. 예. 이걸로 예. 이 링크를 통해서 쿠팡을 이 링크 탄다고 그래가지고 가격이 비싸지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예, 저한테 좀 예, 도움이 됩니다. 예.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예. 예. 또 이거 책 읽으면서 정리한 거 여러분들한테 좀 가끔씩 계속 방송 끝나고 소개하고 그럴게요. 예, 재밌나요? 그닥 재밌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데 내가 책 읽으면서 뭔가 좀 깨달은 바가 있기는 해요. 예, 있기는 합니다. 예, 깨달은 바가 있기는 해요. 예, 여러분들도 그동안 보통 사랑이라 그러면은 이제 뭐 되게 어떤 운명적인 뭐 그런 걸 많이 꿈꾸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번 챕터에는 성애적 사랑, 여러분들이 진짜 본격적으로 말하는 로맨틱 러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제가 얘기를 해드릴 텐데 그때부터는 한번 좀 잘 들어보세요. 예. 이제 그 본격적으로 로맨틱 러브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그 로맨틱 러브, 예. 그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내용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면 굉장히 좋은 책인데 그냥 훅 훑고 넘어가면 아무것도 모를 책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걸 누가 해석합니까? 그러니까 저같이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해본 사람이 이렇게 찾고 막 자료를 찾고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게 시간 없는 사람들이 이걸 언제 찾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 방송이 굉장히 수준 높고 좋은 방송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아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자, 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이게 쿠팡 링크 잘 이용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근데 노래 한 곡만 하고 마칠까요? 갑자기. 요즘에 내가 기타 한 곡만 딱 치고, 내 소중한 사람에게라는 노래 한 번만 딱 부르고 마무리할까요? 이 한 곡만 부르고 마무리하죠. 그대가 그립습니다. 내 가슴 오직 한 사람 문득 올려다본 저 하늘에 떠가는 작은 그리움 하나 언제나 삶이 힘겨울 때도 늘 곁에서 함께한 사람 그 한마디 전하지 못한 말 그대는 나의 전부입니다. 그대가 없는 빈자리 지워질 수 없는 그때 그 추억이 텅 빈 내 가슴을 비워도 그대 하나만큼은 비울 수 없나
그대를 많이 사랑해요. 그대 나를 잊게 한 사람, 내 가슴에 곁에 함께한 그대와 늘 행복한 꿈을 꾸어요. 그대가 없는 빈자리, 지워질 수 없는 그대 그 추억이, 텅 빈 내 가슴을 비워도 그대 하나만큼은 비울 수 없네요. 언제나 그대를 많이 사랑해요. 그대 나를 잊게 한 사람, 내 가슴에 곁에 함께한 그대와 늘 행복한 꿈을 꾸어요. 이 세상 그대뿐인 내가 많이 사랑해요. 바람만 봐도 좋은 사람, 늘 그때같이 내 그대와 영원히 늘 사랑의 꿈을 꾸어요. 예. 자, 오늘 방송 이 마지막 노래를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까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